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하루 동안에 이 시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과 각종 이슈들,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는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조금 깊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요,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시각으로 1월 31일, 한국 시각으로는 6월 1일 새벽에 이제 발표되는 FOMC 미팅 결과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금리 같은 경우는 동결이 거의 뭐 사실상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 회의록과 그리고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IMF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가 연착륙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해서 지난 10월에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로 기존 1.5에서 크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어제 미국의 또 중요한 지표들이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CB 컨퍼런스 보드에서 지금 제공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미국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가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이전치를 상회를 하고 있는데 예측치보다는 조금 부합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2021년 12월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는 개선되고 있다. 결국은 연착륙을 향한 어떤 시그널로 해석을 하는 거겠죠. 구인이직 보고서도 지금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를 하면서 지금 고용 시장이 신규 고용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구인에 나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여전히 비교적 견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전망 지표들로 봤을 때 결국 올해는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전망들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44K를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굉장히 긴 윗꼬리를 그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폭 하락 마감을 해서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43K를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약 1%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대부분은 이제 소폭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요 구간에서 장대 양봉을 그린 이후로는 비슷한 수준으로 좀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심은 한 계단 하락을 해서 60이고요. 여전히 그리드의 상태, 탐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CBD 차트 보겠습니다. 파이어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44K에서 희미하게 매도벽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42K에서 또 희미하게 매수벽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 구간에서 좀 채널을 형성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 동안에 조금씩 단계적으로 물량들을 투입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고래들도 계속해서 물량을 투입을 시켰는데요. 가격이 하락하는 요 구간에 보시면은 가장 큰 갈색 고래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는데 이 빨간 고래와 보라색 고래가 물량을 소폭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네 번째로 큰 초록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내고 있었고 이 구간에서는 더 가파르게 물량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제 성적표를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블랙락의 ETF의 거래량이 이제는 GBTC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갔습니다. 피델리티까지 합치게 되면은 이미 GBTC를 압도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유출량보다 이제 유입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무적인 거는 그 전날도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제 장중에는 블랙락이 GBTC를 압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장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추월을 당하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은 눈치를 보면서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계속해서 GBTC 물량이 매도가 되고 있다라는 어떤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GBTC 매도량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 블랙락과 피델리티 필두로 한 이 신규 ETF의 어떤 유입량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균형들이 이제는 순유입량으로 더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이고, 이 유입량들이 계속해서 유의미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기대만큼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지 않지만 지금 보시면은 펀드 ETF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물량들은 지금 전체 물량으로 따졌을 때는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향후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두 개의 물량들을 비롯해서 신규 ETF들이 계속해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을 때는 이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계속해서 이 영역들을 확장을 하면서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은 이 채굴자 혹은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유입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거침없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결국은 공급은 아무리 많아도 2100만 개 유실된 것들을 빼면은 그보다도 훨씬 더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역학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나 좀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또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은 시간의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A6인지의 공동 창업자이자 암호화폐 투자 최고 의사 결정권자입니다. 크리스 딕슨이 로라 시인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암호화폐 산업이 이제 아이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이 인기를 얻은 후에 스마트폰 산업에는 뭐 우버, 인스타그램, 스냅챗 같은 엄청난 어떤 인기 앱들이 개발이 됐는데 이때가 산업의 어떤 최적의 지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암호화폐는 그런 시기를 경험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그만큼 지금 이런 시기들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준비를 해 놓았을 때 이 구간에 갔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온체인 지표를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뉴스 또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요. 비자가 145개국에서 직불카드로 암호화폐 출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145개국 사용자가 이제 중앙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40종 이상의 암호화폐를 이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 같은 원래 사용자들은 이제 비자 카드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들과 사용성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긍정적인 뉴스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외신에 따르면 지금 엘살바도르에서 암호화폐 결제량은 또 급감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도입 부분에 대한 이 회의 여론들이 확산되고 있다. 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부대낌들과 어떤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을 한 가지로 좀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결국 결제량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은 어떤 화폐로서의 사용들을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온체인 지표들 좀 보겠습니다. 네, 어제 글래스노드에서 주간 보고서가 발표가 돼서 그 내용들 일부와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패턴으로 봤을 때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변화들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굉장히 유사한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고점 대비로 어떤 지금 수익률 상태에 있는지를 봤을 때 지지난 사이클과 지난 사이클은 각각 이 구간에 왔을 때 지금 현 시점에 왔을 때 이전 최고점보다 45.7% 낮았고 그리고 43.6% 낮았는데 이번에는 37.3%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과거의 어떤 패턴들과 대비를 하면은 현 시점에서 수익률이 좋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일전에 보여드린 장표인데요. 지금까지 어떤 사이클 주기에서 조정을 겪었던 이 구간도 가장 작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1차 반감기 당시는 제외를 하고요. 2차, 3차 반감기 당시를 비교를 했을 때도 지금 보시면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최고였던 거죠. 그만큼 지금 조정의 폭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조정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불안감이 나오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과거의 어떤 패턴들과 유사한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는 어쨌든 전체적인 시그널이 매수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에서 그 세 가지 이유를 뽑아봤는데 요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중앙화 현물 거래소 내 BTC 보유량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일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거래소에서 지금 개인 지갑으로 물량이 나갔다라는 것은 단기 매도 압력들이 완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선물 시장 내에서 미결제 악정도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어제 콜옵션 비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선물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승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 미팅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들에 따라서도 또 시장의 어떤 변동폭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투자자들이 매수와 매도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넷 델타 테이커 볼륨을 봐도요. 계속해서 좀 매도의 움직임들이 더 강했지만 지금 매수세로 좀 더 전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VMC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과매도 구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한 상황이어서 어쨌든 매수세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유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고무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게 가격이 조정을 겪으면서 38.5K 뭐 인근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들을 보였죠. 근데 그 구간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이 쇼텀 홀더들의 비용 기반, 즉 실현 가격이었다는 거거든요. 단기 보유자들이죠. 그래서 그 가격대가 38.4K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구간이 앞으로도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만약에 향후에라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 구간이 약해져서 더 하방 이탈을 할 가능성도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단기 보유자 물량이 아니라 장기 보유자까지 모두 포함한 이 비용 기반 실현 가격은 어디냐면은 바로 33.3K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아마도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MVRV G스코어를 보면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금 다시 좀 주춤하면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세 상승장으로 연결되는 흐름에서 우리가 MVRV G스코어의 중요한 구간을 보통 2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2가 되는 요 지점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의 패턴에서도 늘 이 구간이 지나는 그 기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즉 조정을 겪고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기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흐름들에서 여기서 한번 이제 꺾이고 내려간 부분들이 다음번에 이 구간을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은 돌파를 해서 대세 상승장으로 좀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요, MVRV 지스코어 뿐만이 아니라 MVRV에서도 동일하게 포착이 되는 부분인데요. 과거 역대 강세장 패턴에서 비트코인은 이 평균 MVRV 가격대의 요 구간에 이제 다운 후에 강력한 반발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알리라고 하는 암호화폐 분석가는 요 구간에서 이제 단기 변동성이 커져서 60K, 6만 달러까지는 빠르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들은 어떤 강세장의 초입으로 가고 있는 패턴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장기 보유 물량이 꺾이고 단기 보유 물량들이 늘어나는 그 추세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서로의 어떤 격차들을 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단기 보유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머리를 올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물량들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크로스가 일어나게 되는 이 구간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어떤 과정들에 이제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들이나 호재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42에서 44 사이에 당분간은 좀 횡보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대 자체는 중요한 이동평균선 20, 50 그리고 200 EMA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는 중요한 구간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42K와 그리고 40K 그리고 37.9K 이런 구간들을 지금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가격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4.7K를 뚫어내야지 그때부터 이제 어떤 상승의 추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여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4시간봉 RSI로 봤을 때도 지금 조금씩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격대 구간 자체가 굉장히 팽팽하게 균형을 여전히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가장 마지노가 어떻게 보면은 42K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봉 차트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금 깊어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하락 다이버전스 구간을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알트코인 소식 두 가지 정도만 전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경우는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또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어떤 가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의 활성 주소들과 그리고 신규 주소들이 좀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더리움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TD코인은행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번 5월에는 힘들 것이고 2025년 말에나 되어야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냈는데 스탠다드 차트하드 같은 경우는 올 5월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4,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뷰 영상에서 EVM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XRP 레저가 EVM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이더리움과 연동을 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계속해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리플의 어떤 생태계들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XRPL 재단 분석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가요. 일각의 주장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어떤 통합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플의 생태계 확장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